안녕하십니까. 임수일간 사주의 내년도 계묘년의 신수복입니다. 자, 올해 이민년도 2022년도도 양력으로서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간지가 바뀌는 것은 입춘을 기준으로 한 2월 4일인데 회계년도가 바뀌기 때문에 1월 1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사주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연예인 이성기님의 사주입니다. 도대체 그의 사주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대운과 세운을 만나서 지금처럼 힘든 이슈의 중심에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고 내년 계묘년 신수를 예측해보고 또 이 사주를 통해서 이 사주 팔자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의 삶에 또 현실에서 얼마나 구체성을 보이면서 나타나는지 하는 것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천수에서 임수를 통하라고 합니다. 임수통하. 임수는 통하, 통은 통할 통자다. 즉 큰 물을 뜻한다. 도도히 흐르는 큰 강물의 줄기를 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내공이 있고 통이 크다. 대인배가 많다. 물론 격이 성격이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능이 금기를 설합니다. 능설금기다. 능설금기. 이 금기는 뭡니까? 서방의 살기를 뜻한 이것을 설해서 화해서 생기로 만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문구가 더 구체적이고 또 묘미가 있는 그런 묘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임수는 강중지덕이다. 강한 중에서 덕을 갖추고 있다. 강중지덕이다. 즉 강함과 덕망을 두루 갖췄다. 외유내강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평행성이고 균형성이고 공명정대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통함이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루 주자를 쓰고 유 흐름이 사방팔방으로 흐름이 불체 막힘이 없다. 체는 막힌다, 체한다 이런 뜻이죠. 주류무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임수는 경금의 살기를 설해가지고 임수가 바로 간목인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의사분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내공이 축적된 명의가 많아요. 성격이 되면 또 어려운 문제 적군을 해결하는 외교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 조정 역할을 잘합니다. 자, 사람을 살리는 정신을 계명시키는 교육자나 종교인들도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어떤 조직에 있든 간에 소통의 역할을 잘한다. 그래서 인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명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어릴 때 아직 인격이 연걸지 않았을 때도 이 사주가 표출되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 간의 갈등이 있으면 중재 역할로서 해결사로서 나섭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월 달에 임수는 어떤 상황일까요? 통하, 큰 강물이라고 했습니다. 강물에 나가서 한번 서 계셔 보십시오. 바닷가에 춥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린 곳은 병화, 태양이다. 태양이 떠 있습니다. 자, 이분의 성기님의 생일을 보니까 소환이 들고 8일째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니까 개수와 신금이 살인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신금이 투했으니까 정인격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왕함이 극에 이르렀다. 왕극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한 기운은 뭡니까? 수의 기세가 아니라 한기를 뜻합니다. 한기가 왕하다. 그래서 병화가 필요하다. 자, 축토에는 개수와 신금만 있는 게 아니라 기토도 있습니다. 기토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토 타김이 되죠. 이 염려를 없애야 됩니다. 자, 병화가 있으면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목의 역할은 뭡니까? 병화를 보좌하는 보좌용신 역할을 하고 또 기토가 임수를 만나서 탁수, 물을 탁하게 하는 것을 타김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걸 하면서 합을 하고 견제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전자리 인중에 간목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주가 보통 사주는 넘어섰구나. 그런데다가 또 술중에 정화까지 봤으니 아주 묘하고 기특한 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묘한 사주죠. 그런데 이 묘함이 살아있는 것은 천간에 있는 신금이 합으로 병화를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을 병화가 맹렬하고 기상모습을 하는데 경금은 능이 녹일 수 있으나 신금을 만나면 겁나다. 병급
신. 봉신방급이라고 그랬죠. 이 문구를 수정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봉신방급이다. 봉신방급은 적 병하는 신금을 겁낸다, 꺼려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 천간의 글자들 중에서 사주 환경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글자가 눈에 탁 띄는데 그 글자가 뭡니까? 을목입니까? 을목은 태양의 혜택을 받기는 너무 멀어요. 묶였습니다. 임수 납니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사화에 앉아 있는데 바로 이 신금입니다. 신금은 임수를 만나서 돛의 주옥이 됩니다. 맑은 물에 씻어서 아주 백옥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 병화를 만나서 반짝반짝 광택이 나고 있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쁘죠. 여기는 뭡니까? 정인입니다. 정인은 모친입니다. 모친이 미인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은 모친은 또 관을 두고 이렇게 상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주가 관인상생 구조거든요. 그리고 모친이 좋은 분이죠. 나를 양육, 생육을 하고 있는데 모친이 안전자리의 인수, 모친의 신금의 인수에 있으니까 굉장히 교육적인 분이구나. 또 병화인 편재 부친도 인수 편인에 앉아 있으니까 교육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자랐구나. 그러면서 나는 인수격이기 때문에 머리가 영특하고 기억력도 뛰어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친은 어떤 분일까요? 부친은 편인을 두고 있으니까 병화 입장에서 통변을 하는 겁니다. 편인을 두고 있으니까 내공이 있다. 내공이 있다. 지적 내공이 있다. 그런데 부친은 신금과 합을 했습니다. 신금은 정제입니다. 정제는 곧 돈입니다. 이것은 직장 생활을 뜻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뭡니까? 바로 신금, 정제의 고입니다. 재고에 앉아있죠. 재고에 앉아있는 재를 관리하니까 내가 돈을 관리하는 금융계통에 근무하는 분이다 라고 알 수가 있다. 실제 확인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에 가장 필요로 한 병화가 신금하게 묶여서 기반됐습니다. 즉 스톱됐다, 먹구름이 가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축중의 신금도 인중의 병화와 합이 되어 있습니다. 축중의 기토는 인중의 간목과 또 합이 되어 있고 계수는 인중의 무토와 무게합을 하고 있습니다. 다 묶여버렸죠. 자, 그 다음에 임수는 술중의 정화와 이렇게 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술중의 신금이 있는데 이것은 사중의 병화와 또 합을 하고 있네요. 사중의 경금은 시간의 을목과 또 합을 하고 있습니다. 사주가 온통 합으로 엮여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환경에 묶여가지고 내가 꼼짝 못한다. 합다 합기 자랑마소 사랑통에 죽어나니 했습니다. 사랑통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건 사랑통에 죽어난다. 사람통에 죽어난다. 즉 인재, 사람으로 인해서 재난을 겪는다. 이 바깥자죠. 그런 뜻입니다. 왜? 정에 약했어. 묶여가지고. 그런 뜻이다. 자, 그렇다면 이 정인은 뭡니까? 이 사주는 정인격인데 정인은 바로 모친이다. 또 나의 스승님이다. 또 문서니까 계약이다. 또 이것은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계획 프로젝트니까 기획이다. 그래서 기획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친이 나를 양육하고 좋은 분이시긴 합니다만은 이 사주상을 병화를 합으로 엮어서 스톱시켰으니까 모친의 결정이 마냥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지금 소송이 벌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 소송의 시작점이 뭐냐면 모친이 전폭적으로 모 서성을 지지해가지고 서성 밑에 있으면서 이런 일이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 계약 문서가 문제가 됐고 기획사가 문제가 됐는데 마침 후크다. 후킹을 한다. 후킹을 한다는 뜻입니다. 후킹. 샤킹을 한다. 건달용어로. 자, 후크 선장과 피터팬의 대결 구도로 보시면 됩니다. 누가 승리를 할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이 대결은 누구한테 내서야 됩니까? 병화입니다. 포인트가 병화입니다. 병화는 누구죠? 편재니까 부친입니다. 부친이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부친이 활동을 하면서 정하인 부친의 동료를 활용해야 됩니다. 동료, 친구, 또 부친의 형제니까 백부, 숙부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정화가 와서 화극금하고 신금을 여지없이 지지게 되면 성기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성기다. 자, 그러면 정화는 뭡니까? 주작입니다. 주작이기 때문에 변호사다. 즉 동료나 친구나 형제나 그분들 중에서 연계된 변호사를 내세워서 일을 추진하면 이것은 백발백중이다. 이게 바로 전략적인 통변입니다. 그것은 부친 주변에 있고 이 문제는 오로지 전적으로 부친에게 맡겨야만이 이것은 결과가 좋게 나타날 수 있다. 부친의 조언을 듣고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 사주는 어떻습니까? 병화가 용신입니다. 그죠? 병화가 용신이면은 화가 용신이면은 목은 희신이다. 희신이고 이것을 화를 극하는 수는 기신이다. 자, 금은 금생수하면서 내가 직접 가서 때리는 게 아니라 희신을 견제하면서 여기를 수를 내세워서 화를 내 용신을 공격하니까 이것이 구신입니다. 이게 바로 때리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말리는 시누이다. 말리면서 옆구리를 찌릅니다. 더 때리라고. 그래서 이것을 구신이다. 사람이 9명 모이면 나라도 팔아먹는다. 그래서 원수구인데 금은 이 사주에서 신금이다. 신금은 바로 기획사다. 후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격은 인수격이죠. 자, 신금이 투의 성격 정인격입니다. 그냥 정인격이다. 정인격인데 축중의 신금, 술중의 신금, 사중의 경금이 많으니까 인수가 중하다. 중복돼 많다. 그래서 용신을 용재를 한다. 재를 용신을 쓴다. 그래서 임중 용재격이라는 유명한 사주로 성격이 되는데 이 재는 용신 역할, 상신 역할로 하지만은 조후 용신 역할을 하니까 만능 맥가이버가 바로 부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친은 굉장히 만능 맥가이버다. 자, 그런데 이 사주에서 그 혜택은 어머니가 다 받으니까 내 사주로 인해서 어머니가 혜택을 받으니까 나는 효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여있는 사주가 빗장이 풀릴 때 내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갑진운을 만났단 말이에요. 갑목이 희신이잖아요. 희신이 들어와서 좋네. 수를 자세히 보게 되면 토입니다. 토생금에서 이것이 구신 역할을 거의 합니다. 한신인데 그 수는 뭡니까? 이 진토는 뭡니까? 토는 토지만은 수로 봐야 돼. 수로 보게 되면 이것은 뭐죠? 바로 기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기신 역할. 그러면 천간으로 들어온 갑목은 병화를 보좌하니까 이것은 겉으로는 좋아 보여요. 속으로는 뭡니까? 안 좋죠. 그래서 외화내빈이다. 외화내빈이다. 겉으로는 화려한 연기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살아오고 해온 게 뭡니까? 전부 속빈 강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대운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중에 이제 신금이 들어오면 이제 난리가 좀 벌어집니다. 자, 갑진 대운에 신금이 2021년인데 신축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축토와 진토는 안 좋습니다. 사실은요. 금을 생하기 때문에. 이 금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해는 마음고생을 하게 돼 있는데 문제 해결 기미가 어디서 나타난다? 자, 신금과 병화가 합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신금이 와서 합을 해보니까 투합이 벌어집니다. 투합. 여자가 돌을 던지면서 합을 방해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합은 첫째, 충이 풉니다. 또 다른 합이 또 풉니다. 자, 이렇게 합을 1대1로 하는데 2대1로 합을 하니까 병화가 그냥 도망을 갑니다. 나 합 안 하는데 싫어. 그러면 신금만 남았죠. 신금이 뭡니까? 바로 이 기획사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2021년도 신축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변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아기자기하게 글자의 속삭임을, 오행의 속삭임에 식간, 천간, 지지의 속삭임을 읽어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때 바로 이민년이 당도하게 됩니다. 이민년이 오게 되죠. 갑진의 이민년. 자, 이때는 이 임목은 병화의 장생입니다. 장생이고 갑목 희신의 근록입니다. 굉장히 좋은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자, 임수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임수가 강물에 비쳐서 태양의 빛을 오롯이 내가 다 가지는데 임수가 들어오니까 강물의 빛이 나눠집니다. 이게 뭡니까? 비견입니다. 비견은 뭡니까? 분재다.
내 재산을 나눠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54기 들어왔는데 바로 기부를 해버렸잖아요. 신의 한 수입니다. 공명정대하게 대의명분을 세우고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 백전백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생은 뭡니까? 시작을 뜻하는데 병화의 뿌리니까 좋은 기미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어디를 가서 때립니까? 사화와 바로 형사를 놓으면서 사중의 병화를 튀어나오게 하고 인중의 병화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암합을 하고 있지만 술중의 신금이 이미 나와서 있는 그런 형국의 축중의 신금들. 이렇게 합을 하고 이렇게 합을 했죠. 이렇게 합을 했으니까 신금과 합을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원국에서는 신금이 강해서 병화를 체포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인운에 접어들게 되면은 병화가 이번에는 신금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기획사가 내 돈을 가지고 나를 체포했는데 이제는 인목이 들어온과 동시에 내 돈이 기획사를 발목을 잡아버리는 그런 운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지지로 다 합의되면서 신합병신 3대 3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이 문제점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다. 자, 후크 선장과 피터팬의 전쟁이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는 사주를 봐서 손바닥 보듯이 다 알 수가 있는데 현실은 또 달리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민년은 뭡니까? 내가 돈은 나갔지만 좋은 출발의 시점이 있다. 2022년. 그 다음에 계묘를 보죠. 계묘를 가게 되면 37세니까 을사태운으로 바뀌었습니다. 을사부터 통변을 해야 되겠죠. 자, 을목이 들어와서 바로 여기서는 이격돼서 충을 못합니다만은 신금을 충을 합니다. 충을 하게 되면은 을목이 비록 깨어질지라도 이것이 뭡니까? 묘목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일점불사합니다. 충이 돼서 신금을 빗장을 풀어버립니다. 여기가 뭡니까? 바로 당하는 거죠. 그러면 병화가 자유로워졌단 말이에요. 내 돈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임수 내 것이란 뜻입니다. 내 것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화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 사유축 금으로 역섭니다만 인사 형사라는 역시 병화가 튀어나옵니다. 또 여기서도 뭡니까? 인중의 병화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신금들을 체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튕겨나간 신금은 꼼짝을 못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굉장히 곤란한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입각인데 그런 중에 개수가 들어와서 허금 차이를 한다. 병화 태양을 가니까 별로 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안 좋다. 이건 뭡니까? 급제니까 내 돈이 급제는 분쟁을 뜻합니다. 분쟁이 생기고 돈 문제가 있다. 그런데 묘목이 들어와서 인묘진 목국을 짜고 묘술 합화가 되면서 이 묘목이 바로 이 축토를 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속은 내실은 있다. 이번에는 뭡니까? 외하 내빈과 반대로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힘들지만 속으로는 내가 내실을 찾는다. 이런 것을 바로 내년의 운수에서 보여주고 있다. 신수보기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구구절절 사주 상황도 설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사주 신수보기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올해 신수를 한번 볼게요. 지난 일이지만 한번 복귀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괴를 얻었는데 사주에서 얻은 개입니다. 이것은 천년만년 2022년에는 이 개가 떨어집니다. 자, 돈개가 나왔습니다. 천산돈이라. 자, 천산, 하늘 밑에 산이 뚫고 올라와서 육박전을 벌리면서 산을 그냥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그 다음에 하늘에 산맥이 이렇게 막 용맥이 달립니다. 달린다는 것은 달릴 줄자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고 이 돈자를 파자를 해보면 이것은 22자고 또 도망갈 돈자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돈자는 이 돼지 돈자입니다. 돼지라는 동물은 그냥 우리에서 집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바운더리에서 노는데 운동을 한다는 뜻이죠. 운동을 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운동을 했다. 그래서 돼지가 도망가니까 도망갈 돈자고 22자가 되는 겁니다. 20자는 것은 뭡니까? 36개 주력량이 이것은 최상책이다. 즉 발을 뺀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적시 그 자리에서 발을 빼고 지체 없이 물러나야 길이 열린다.
마치 물러나 버렸어. 후크라는 기획사에서 발을 빼고 물러났으니까 이것은 누가 측근에 아주 그냥 유명한 참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세대로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를 상대를 해야 됩니다. 구는 뭡니까? 여자가 왕후입니다. 즉 여왕벌이다. 여왕봉이다. 왜 여왕봉입니까? 왜 여왕봉? 천풍구인데 구는 음효 하나가 양효 5개를 떠받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니죠. 보통이 아닙니다. 굉장히 대가 세다. 대가 세고 남자 이상으로 강하다. 그래서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자, 괴를 좀 더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세인 나에게 뭐가 붙었습니까? 오화 간이 붙었네요. 관은 바로 관제수잖아요. 올해 관제수가 붙었는데 뭡니까? 내가 동했으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바로 관을 야기했다. 즉 고소를 했다. 내가 고소를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소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청룡이 붙었으니까 기쁘죠. 오화는 올해 임목의 목생화 힘을 받았습니다. 임목은 뭡니까? 올해 임인년은 바로 태세입니다. 태세는 하늘이다, 백성이다, 즉 여론이다. 여론이 모두 나를 청면 지원하고 있다. 전폭적으로 하늘과 조상과 여론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관이 있는데 내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고소를 한 사람이다. 그래서 횟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횟수가 해독을 하는데 손입니다. 이것은 택교 이효는 나의 그동안의 삶의 터전이다. 집도 되지만 나의 직장도 되거든요. 직장은 바로 기획사인데 기획사를 박차고 나와버렸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천산동계에서 적시 그 자리에서 발을 빼라는 것이 그대로 육효계에서 실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아주 묘한 그 수를 두고 있는데 주변에 주역이나 신술 보는 그런 유명한 책사가 있으면 이런 일이 나오겠지만 내 사주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봐서 굉장히 아주 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에는 취계를 얻었습니다. 택쥐치입니다. 택. 그냥 한글로 쓸까요? 택. 연못택자입니다. 지는 땅입니다. 취는 모인다는 뜻도 됩니다. 모으다 모인다. 자, 땅 위에 사막 위에 연못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아시스를 뜻합니다. 내년에 오아시스를 만났다. 좋은 현상이죠. 자, 사막의 오아시스다. 그냥 오아시스가 아니라 사막에 있어야 오아시스가 그 진가를 발휘하는 거죠. 사막의 오아시스는 사람이 모이니까 이게 취란 말이에요. 취니까 모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교역이 이루어집니다. 교역이 이루어져서 사람이 모이게 되면 좋은 일도 있지만은 잡음도 있어요. 반드시 내년에 잡음이 있다. 잡음이 있다. 곧 뒤통수도 있다. 뒤통수 조심해야 됩니다. 내년에요. 엉뚱한 데서 공격에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역에서는 어떤 그 교실을 줍니다. 교연적인 그 신수를 보는 건데 이것은 내 사주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을 추진하되 공명정대하게 대의명분을 가지고 하되 뒤통수 조심하라. 항상 뒤통수. 상대방이 불리하면 엉뚱한 암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천지비로 바뀌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자, 하늘이란 것은 군왕을 뜻하고 땅이라는 것은 백성을 뜻하는, 백성은 땅만 보고 기가 주고 있고 하늘은 기고만장해서 자기 높은 줄 모르고 콧대만 세우고 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죠. 하늘과 땅, 군왕과 백성이 등을 돌리고 있으니까 하는 말마다 아니야. 이 붙자. 네가 하는 말은 다 아니야. 그런 시절이 있죠. 자, 임금이 혹은 지도자가 대통령이 말을 하는데 다 국민을 속이는 거야. 우리는 속아왔잖아요. 이게 천지비입니다. 네가 하는 입을 벌려서 하는 말은 아니야. 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등을 돌린다. 등을 돌린다는 것은 대치 상태입니다. 즉 소송이나 싸움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 개와 반대는 뭡니까? 반대는 지천태입니다. 천지는 비고 지천태다. 자, 지천태.
군왕은 백성의 자리 위에 내려서 백성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동고동락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백성의 사기는 하늘로 올라가서 기세가 등등합니다. 이렇게 되면 천지가 태평스럽다. 이게 바로 지천태입니다. 그런데 반대계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내년에 취해서 모여서 교육을 하다 암수가 있고 등을 들고 싸우는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등에 칼이 꽂히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러니까 암수를 조심하라.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고 신변의 경험도 동반하는 것이 좋겠다. 자, 새해 뭐가 붙었습니까? 역시 사화 관이 붙었네요. 관이 붙은 데다가 자, 올해와 마찬가지로 청룡관이 붙었으니까 기쁘다. 그런데 이 관을 내년 세군이 묘목이 생해주니까 역시 하늘이 백성이 여론이 나를 도와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기를 잡는다. 그래서 이름이 성기인가? 이 턱익자는 이름을 쓰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게 아마 돌림자 같은데 만약에 이름을 개명한다면 성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날일자 들어간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기자를 쓰는 것은 이것이 이 턱익자가 엉뚱하게 지금 나가는데 무덤 묘자하고 일맥상통하는 글자라 기지나 묘지나 똑같은 형상입니다. 그래서 턱익자는 또 토가 들어가서 금을 생해주니까 그다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부디 이 이름은 이런 도울우자로 고치든지 사람이 도와주는 우자를 고치든지 해서 이 성우라고 하면 개명을 했으면 좋겠다. 자, 이건 100만 불짜리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태계에서 천지 비계가 나왔으니 굉장히 암수를 조심해라 이런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 2, 3, 4, 5, 6교에 들어가서 문스가 동해서 술토로 돼서 진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추진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문서는 집도 되고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기획사도 됩니다. 이것이 진신으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런데 이 문서가 응효를 생하고 있습니다. 응효를. 응효는 나와 대치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생하고 있는데 생에서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형상이냐? 여기에 형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묘목으로부터 세파, 연지, 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형은 뭡니까? 돈 내놔라 이런 뜻이. 돈 내놔라. 너 얼마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사법부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행하되 항상 내 신변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잊지 말도록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성기님의 사주와 내년도 신수를 주역과 육효와 명리로서 다 풀어봤습니다. 내내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